꺼져. 이 더러운 도둑놈아. 한 여성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백화점 명품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즉시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고함을 지르는 여자 앞에는 온몸이 커피에 젖어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손에는 명품 여성 지갑이 들려 있었고 여성은 날카롭게 손가락질하며 노인이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비난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쪽에 지갑이 떨어져 있기에 주워서 돌려드리려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직 매장 직원인 김민서 킹민스요. 많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하는 대가가 너무나 잔혹하다는 것도. 김민서는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다. 자신을 키워준 부산의 할머니, 할아버지께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울음이 터져나올까봐 감히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도둑으로 몰렸던 그 노인, 그는 괜찮을까? 그녀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이 전화 한 통이 김민서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고된 서울살이 오전 7시 30분, 김민서는 출근 준비를 위해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간신히 침대에서 일으켰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즐겁게 하자. 오늘도 파이팅. 그녀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 다짐했지만 목소리에는 조금의 활력도 없었다. 거울 속 민서의 얼굴은 무척 지쳐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선명했고 입꼬리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았다. 무엇보다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고 좀처럼 부기가 빠지지 않았다. 이유는 분명했다. 새 직장은 비록 낮은 굽의 구두를 신었지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다. 업무 특성상 거의 앉아서 쉴 틈이 없었다. 사실 민서는 제과제빵학과를 졸업했다. 4년간의 대학 생활 내내 그녀는 언젠가 자신만의 베이커리 카페를 열겠다는 단 하나의 꿈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부산 바닷가 근처의 작은 빵집. 매일 아침 갓 구운 빵 냄새가 진동하고 창문만 열면 푸른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졸업 후 그녀는 서울의 한 작은 빵집에서 일했지만 급여가 너무 적었다. 하루 종일 뜨거운 오븐 앞에서 버텨봤자 월세, 식비, 각종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빠듯했다. 게다가 이제는 연로하셔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생활비도 보내드려야 했다. 왜 젊은 민서가 조부모의 생활비를 책임져야 했을까? 그녀는 어릴 적 부산에서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어부였던 아버지가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어머니는 몇 번이고 실신했다. 그리고 민서가 8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바다에 휩쓸려 간 지 3년 만에 어머니마저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조부모님은 어머니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른다고 하셨다. 결국 민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에서 자라났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바다를 사랑했다. 아버지를 앗아간 곳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모래사장을 뛰어놀던 가장 아름다운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했다. 문득 빵집을 그만두던 날이 떠올랐다. 아니, 정확히는 해고당한 날이었다. 민서야, 미안하다. 빵집 사장님이 미안한 기색으로 말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직원을 줄여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민서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지난 6개월간 그녀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퇴근했고 두 손은 수없이 되었다. 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민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가장 속상하게 했던 것은 이 빵집에서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열정 페이를 받으며 터무니없이 낮은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레스토랑이나 빵집에서 교육을 핑계로 직원의 급여를 깎는 일이 여전히 흔하다고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급여를 달라고 할 걸. 하지만 그녀가 일했던 곳은 업계에서 꽤 알려진 개인 빵집이었고 그녀는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선배들도 괜히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조언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관행이 여전하다는 게 문제지. 괜히 몇 푼 더 받으려다 나중에 취업만 힘들어져. 민서는 싸울 기력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을 택했다. 일주일 후 나중에 꿈을 이루기 위해 일단 돈부터 빨리 벌자는 생각으로 면접을 봤다. 면접은 그리 어렵지 않았고 그녀는 바로 합격했다. 그날 밤 민서는 부산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저 서울에서 새 직장 구했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무슨 일 하는데?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청 큰 백화점에서 일해요. 여기 아주 좋아요, 할머니. 그녀는 지금 서울 압구정에서 가장 유명한 갤러리아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빵집보다 급여는 나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운명적인 만남 오전 8시 30분 민서는 직원 통로를 통과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바쁘게 스쳐 지나갔다. 그들 중 절반 정도만이 인사를 받아주었다. 명품 매장은 화려했다. 눈부신 조명 아래 명품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고급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하지만 민서에게 이곳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세계 같았다. 김민서 씨, 매니저 팀장과 지시했다. 저쪽 진열대 정리 좀 해요. 네. 민서는 조심스럽게 가방들을 만졌다. 가격표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랐다. 450만 원. 이 돈이면 전문 베이킹 오븐 세트를 살 수 있는데 점심시간 민서는 지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혼자 먹었다. 백화점 주변의 음식은 너무 비쌌고 식비를 아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언젠가는 내가 만든 샌드위치를 먹을 거야. 그녀는 맛없는 김밥을 억지로 삼키며 생각했다. 오후 이시경 매장은 한산했다. 평일 오후라 그럴 만도 했다. 민서는 유리 진열장을 닫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 평범한 차림의 노인이었다. 그는 낡은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캡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곳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달랐다. 노인의 걸음걸이는 매우 침착했다. 서두르지도 주눅 들지도 않은 마치 이런 장소가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민서가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찾으시는 거 있으십니까? 노인이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주 따뜻한 미소였다. 아, 안녕하세요. 그냥 좀 둘러보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 또한 매우 차분하고 정중했다. 민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지금껏 만나본 손님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네, 고객님. 천천히 둘러보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리고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민서는 그를 관찰했다. 참 이상했다. 그는 명품들을 보면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지만 과시하는 듯한 모습도 전혀 없었다. 그는 그저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다른 VVIP 고객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민서가 겪어본 VVIP 고객들은 대부분 이랬다. 이거 얼마야? 꽤 비싸네. 거기 이리 와봐. 내가 여기서 얼마를 썼는데 서비스가 이따위야. 대부분 소란스럽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다. 하지만 이 노인은 달랐다. 조용하고 정중하며 겸손했다. 약 10분 후 노인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고마워요. 잘 봤습니다. 아, 네. 안녕히 가십시오. 민서가 미소 지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짓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노인이 물었다. 아니요. 이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젊은 나이에 이런 데서 일하고. 노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호기심이었지만 결코 무례하지 않았다.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열심히 배운다고. 정말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게 내가 원하던 일인가? 노인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린 듯 했다. 이 일, 많이 힘들죠? 짧지만 깊은 공감이 담긴 한마디였다.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왜 이 노인은 이렇게 따뜻할까? 아,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힘들죠.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노인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했다. 맞아요. 곧 익숙해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져요. 감사합니다. 민서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가기 전 그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했다. 수고해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민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이 따뜻했다. 이런 기분을 느낀 지가 얼마만인지. 그 노인은 누구였을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었지만 왠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서는 컴퓨터를 켜고 베이킹 레시피를 검색했다. 아주 오랜만이었다. 최근에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걸 찾아볼 기력조차 없었다. 크림빵 크루아상. 화면을 보는 민서의 눈이 반짝였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녀 안의 꿈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노인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에게 작은 힘을 보태준 것 같았다. 그날의 사건 일주일 뒤 화요일 오후 2시 매장은 한산했다. 민서는 이 평화로운 시간이 좋았다. 진열장의 먼지를 닦으며 생각했다. 지난번 그 할아버님 참 따뜻했지. 그녀는 계속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고 미소를 지었다. 지난번에 그 노인이었다. 아,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다. 노인도 그녀를 알아보고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아, 저번에 그 아가씨로군요. 반가워요. 네, 오늘 또 구경하러 오셨어요. 네, 잠시 시간이 남아서요. 그는 여전히 침착하고 정중했다. 민서의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다. 노인은 지난주처럼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민서는 혹시 그가 도움이 필요할까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를 지켜봤다. 10분이 지났을까? 문이 다시 열렸다. 민서는 돌아보았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금 들어선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으로 치장해 정말 화려했다. 완벽한 헤어와 메이크업, 가방, 구두, 옷, 심지어 머리 위에 얹은 선글라스까지 모든 것이 반짝였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아, VVIP 고객이구나. 이상하게도 그녀가 이곳에서 일한 이후로 침착해 보이는 VVIP 고객은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었다. 표정이든 옷차림이든 행동이든 적어도 셋 중 하나는 꼭 티를 냈다. 민서는 바로 알아차렸다. 여자는 마치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듯 매장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민서와 마주쳤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민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여자는 대답 대신 턱을 쌀쌀맞게 치켜들 뿐이었다. 그리고는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차갑게 또각거렸다. 민서는 약간 위축됨을 느꼈다. 역시 VVIP는 다르네. 여자는 무언가를 찾는 듯 어느 한 곳에도 오래 머물지 않고 매대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이거 얼마?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민서가 황급히 다가갔다. 네, 고객님.
어떤 모델 말씀이십니까? 이 가방 말이야. 가격표 안 보여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다. 네. 이 모델은 780만 원입니다. 780이 디자인의 이 가죽으로 그 가격이면 좀 비싼 거 아닌가? 이달 신상은 없어 가져와봐. 그녀가 비죽거렸다. 네, 고객님. 최신 제품은 이쪽 매대에 있습니다. 이게 다야. 민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여자는 계속해서 매장 주위를 맴돌았고 걸음걸이는 점점 더 조급해졌다. 민서는 마음이 불편했다. 왜 저렇게 서두르는 것 같지? 그동안 노인은 여전히 여유롭게 물건을 보고 있었다.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살폈다. 여자가 한 가방 매대 앞에서 멈춰섰다. 이번 달엔 영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됐어. 그러고는 매장 중앙 로비 구역으로 나갔다. 그때 그녀가 자신의 명품 가방을 뒤적였다. 민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자가 휴대전화를 꺼낼 때 툭 하는 작은 소리가 났다.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다. 민서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지갑이었다. 여자의 지갑이 떨어진 것이다. 휴대전화를 꺼낸 그녀는 누군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시끄럽게 통화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통화벨 소리 때문에 지갑이 떨어진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걷고 있었다. 민서가 외치려던 참이었다. 고객님, 지갑. 하지만 여자는 이미 꽤 멀리 가버렸고 걸음은 여전히 급했다. 민서가 쫓아가려던 바로 그때 노인이 그 지갑을 발견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지갑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여자를 뒤쫓아가기 시작했다. 저기요, 손님 노인이 불렀지만 여자는 듣지 못했다. 노인이 걸음을 재촉했지만 70대 노인의 걸음으로 빠르게 걷는 30대 여성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민서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자신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 마음이 훈훈해졌다. 노인은 계속해서 여자를 찾았지만 그녀는 바쁜 표정으로 주위를 맴돌 뿐이었다. 잠시 후, 내 지갑 어디 갔지? 여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가 미친 듯이 가방을 뒤졌다. 어디 갔어? 분명히 이 안에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지갑 잃어버렸어. 그녀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붉어졌다. 그녀가 획 뒤를 돌아보며 주위를 살폈고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노인에게 멈췄다. 그는 그녀를 찾으며 지갑을 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저기, 저 도둑놈. 그녀가 노인을 향해 곧장 손가락질했다. 저 사람이 내 지갑 들고 있어. 도둑이야. 그녀는 노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당신 내 지갑 훔쳤지. 그녀가 매장 한가운데서 소리쳤다. 순식간에 소란이 일었다. 다른 손님들이 돌아보기 시작했다. 노인은 깜짝 놀랐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그가 황급히 해명했다. 떨어져 거짓말. 여자가 고함을 질렀다. 당신이 훔친 게 분명해.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주워. 너희 같은 도둑놈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민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봤다. 노인은 단지 지갑을 돌려주려 했을 뿐인데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며 수군거렸다. 노인이 손사래를 치며 해명하려 했었다. 정말 오해입니다. 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 당신 꼬라지를 보니 여기 도둑질 말고는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여자가 노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민서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너무하잖아.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야. 여자는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다. 내 지갑 훔쳤잖아. 인정해. 노인의 어깨가 떨렸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억울함이 가득했다. 민서는 가슴이 아팠다. 지난번에 그 따뜻했던 할아버지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지? 누군가 나서야 했다. 진실을 말해야 했다. 민서의 손이 떨리고 심장이 마구 뛰었다. 내가 나서야 할까? 저 사람은 VVIP인데. 경비 불러. 이 도둑놈 당장 잡아. 그 순간 민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둑놈아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서의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말해야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노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여자에게 다가가며 지갑을 내밀었다. 그의 손이 그녀에게 거의 닿으려던 순간 민서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여자가 마시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담긴 컵을 들고 노인의 얼굴에 그대로 뿌려버렸다. 어딜 만져 더럽게. 여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차가운 커피와 얼음 조각들이 노인의 머리와 얼굴 셔츠로 쏟아졌다. 세상에 노인이 충격으로 뒷걸음질 쳤다. 진한 갈색의 커피가 그의 셔츠를 적셨다. 얼음 몇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하는 소리를 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아냈고 그의 눈시울은 젖어 있었다. 그것은 굴욕감이었다. VVIP인 나한테 감히 도둑질을 해. 천박한 놈 여자가 플라스틱 컵을 바닥에 내던졌다. 내가 여기서 1년에 얼마를 쓰는지 너희들 알아. 매니저, 당장 불러. 주변의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어머, 너무 심하다. 좀 과하긴 하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어깨는 움츠러들었다. 민서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건 정말 아니야. 그녀는 앞으로 뛰쳐나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민서가 황급히 달려가 깨끗한 손수건을 건넸다. 우선 이걸로 닦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고마워요.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가 여자를 향해 돌아섰다. 여자는 팔짱을 낀 채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넌 뭔데 끼어들어.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너무해. 내가 도둑놈 하나 처리하는데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저놈이 내 지갑 들고 나 만지려던 거 못 봤어. 그녀가 비웃었다. 그분은 도둑이 아니에요. 민서가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건 고객님께서 아까 통화하시다가 지갑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할아버님은 그걸 주워서 돌려드리려던 것뿐이라고요. 여자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뭐, 네가 지금 날 거짓말쟁이로 모는 거야. 내가 이 백화점 VVIP야. 그녀가 VVIP 카드를 꺼내 흔들었다. 너 딱 보니까 여기 신입이지. 그 순간 민서는 폭발했다. VVIP면 다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무고한 노인분께 누명을 씌우고 얼굴에 커피를 뿌리고 모욕을 주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직원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아까 저 노인이 뭘 줍는 걸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여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전 거짓말 못합니다. 민서가 말을 이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할아버님은 정말 좋은 뜻으로 노인이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여자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다. 네가 감히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매니저, 당장 안 불러와. 저 기집애 당장 해고시켜. 당장. 진실의 대가 즉시 매장 매니저 팀장과 달려왔다. 그 뒤로 보안 요원 2명이 따랐다.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여자가 노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늙은이가 내 지갑을 훔쳤어. 그런데 이 직원이 저놈을 편들잖아.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졌다. VVIP 고객의 불만 제기였다. 정말입니까? 김민서 씨, 그가 민서를 돌아봤다. 팀장님 아니에요. 할아버님은 도둑이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시려던. 고객님이 지갑을 떨어뜨리셨고 할아버님이 주우신 거예요. 됐습니다. 매니저가 민서의 말을 끊었다. 그는 고객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신입 직원이 뭘 몰라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민서의 팔을 잡아 끌어 억지로 같이 고개를 숙이게 했다. 뭘 몰라. 이건 날 모욕한 거야. 여자가 소리쳤다. 내가 여기서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알아. 매니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네. 그럼 고객님 어떻게 처리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저 기집애 당장 해고시켜. 그리고 저 도둑놈. 지갑은 더러워서 못 쓰니까 버려. 저놈이 만졌잖아. 누가 저걸 다시 써? 매니저가 즉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민서를 돌아보았다. 김민서 씨 사무실로 따라와요.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했다. 팀장님, 하지만 정말로 저분은 입 다물고 당장 따라와요. 매니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서는 노인을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젖은 옷을 입은 채 서 있었다. 그는 미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그는 캡모자를 푹 눌렀어.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었다. 아가씨. 노인이 중얼거렸다. 나 때문에. 괜찮아요, 할아버님. 민서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시울이 이미 붉어져 있었다. 할아버님은 잘못한 거 없으세요. 좋은 분이세요. 노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김민서 씨 매니저가 재촉했다. 민서는 노인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입술을 깨물고 매니저를 따라갔다. 사무실에서의 30분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민서 씨, 정말 미안하게 됐어. 그 고객 VVIP 중에서도 악명 높은 진상이야. 한 번 쇼핑하는 게 우리 연봉이랑 맞먹는다고. 문제는 민서 씨가 대응을 완전히 잘못했다는 거야. 이럴 땐 나나 보안팀을 불렀어야지. 신입교육 때 분명히 말했잖아. 민서는 침묵했다. 민서 씨가 거짓말했다고 생각 안 해. 나도 그 노인이 좋은 뜻이었을 거라 믿어. CCTV 확인하면 금방 나오겠지. 하지만 그 뒷감당은 누가 하냐고. 그 여자는 여기 단골이야. 매일 와서 민서 씨 얼굴 볼 때마다 난리를 칠 텐데 나도 피곤하고 백화점 이미지에도 타격이 가. 오늘은 이만이라고 퇴근해요. 이번 달 월급은 정산해서 다 챙겨줄게.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그것은 해고 통보였다. 민서는 개인 사물함에서 짐을 챙겼다. 손이 떨렸다. 한 달 남짓 일하고 쫓겨나다니. 진실을 말한 대가였다. 매장을 나오며 민서가 뒤를 돌아보았다.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분 괜찮으실까 걱정이 되면서도 약간의 후회가 밀려왔다. 그냥 참견하지 말 걸 그랬나?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옳은 일을 했어. 비록 직장을 잃었지만 민서는 후회하지 않았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다는 것이 스스로 자랑스러웠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커피에 젖어 미안해하던 노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3일이 지났다. 민서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진실을 말했는데 벌을 받았어. 컴퓨터를 켜서 구직 사이트를 둘러봤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그때 할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우리 강아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나 할미가 보고 싶네. 민서의 눈이 시큰거렸다.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해고당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럼 나 잘 지내지. 일도 재밌어 할머니. 거짓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벨이 계속 울렸다.
그녀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민서 씨 되십니까? 익숙한 목소리였다.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 박진우 박진우라고 합니다. 박진우. 며칠 전 백화점에서 아가씨 도움을 받았던 노인입니다. 그 노인이었다. 민서가 벌떡 일어났다. 할아버님 맞으세요? 그날 괜찮으셨어요. 집에는 잘 들어가셨고요. 네, 접니다. 혹시 저랑 잠시 만나주실 수 있으십니까? 민서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아셨지? 무슨 일로? 네, 좋아요. 언제 어디서 뵐까요? 아가씨 집 근처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던데 내일 오후 3시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3일 만에 처음으로 민서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진실한 인품. 다음날 오후 3시 민서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조용한 동네 카페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노인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서를 보자 그가 미소를 지었다. 왔군요, 아가씨. 네,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서가 밝게 인사했다. 노인은 여전히 수수한 차림,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민서가 맞은편에 앉았다. 뭐 마실 거라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노인이 직원을 불렀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나 때문에 직장까지 잃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고 또 정말 고맙습니다. 민서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니에요. 전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이라.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째서 그때 날 도와준 겁니까? 아가씨는 일을 개 너무 많았는데. 민서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전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거든요. 노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부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 키워주셨어요. 정말 따뜻한 분들이시죠. 지금은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서인지 전 어르신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보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전 모든 진실을 봤으니까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제과제빵을 공부했거든요. 교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정직함이었어요. 빵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온도, 습도, 재료 뭐 하나 조금만 틀어져도 빵은 바로 티를 내요. 빵을 공부했다고요? 노인의 눈이 반짝였다. 네. 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민서가 씁쓸하게 웃었다. 빵집은 급여가 너무 적어서 백화점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참 아름다운 꿈을 가졌네요. 네. 언젠가 저만의 베이커리 카페를 여는 게 꿈이에요. 그녀의 눈이 다시 빛났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부산에요. 어떤 카페인데요? 그냥 작은 빵집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빵이랑 커피를 파는. 그녀가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보이고 매일 아침 갓 구운 빵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요. 손님들은 빵과 커피를 마시면서 바다를 볼 수 있게요. 민서의 목소리는 꿈에 대해 이야기할수록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 같았다. 노인은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서 씨, 네. 혹시 나에 대해 궁금하지 않아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민서는 어리둥절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전 그냥 할아버님이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민서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노인이 심호흡을 했다. 사실 내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네,
어제 전화로 말씀하셨. 내가 바로 그 백화점을 소유한 그룹의 전 명예회장입니다. 그 순간 민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네, 회장님이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경영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 그룹을 세운 사람입니다. 민서의 입이 떡 벌어졌다.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수수한 차림의 노인이 재벌 총수라고. 그럼 왜 그런 옷을? 제 말은. 민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이해합니다. 노인이 말했다. 난 평생을 사업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살았소. 죽을 때까지 일만 할 줄 알았지. 그러다 어느 날 크게 알았어요. 암아이였습니다. 민서가 숨을 멈췄다. 암이요. 아, 지금은 괜찮습니다. 수술이 잘 됐어요. 하지만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가족에 대해, 인생의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소. 그래서 모든 걸 아들에게 물려줬지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백화점에 가봅니다. 양복도,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그냥 가장 편한 옷차림으로 모든 것을 둘러보죠.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는 그 느낌이 좋아요. 그가 말을 이었다. 물론 내 옷차림을 보고 무시하는 직원들도 있었소. 하지만 난 박진우 회장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받는 진심 어린 친절을 원했소. 그래서 그날 민서 씨의 미소와 친절이 정말 고마웠던 겁니다. 아가씨는 오늘 내가 왜 불렀는지 내 마음을 알겠소. 난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또 사과하고 싶었소. 이제 알겠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민서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박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빛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재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민서 씨, 나와 함께 그 꿈을 이뤄보지 않겠소. 내 고향도 그 근처요. 나도 예전에 힘들 때마다 바다를 보러 갔지. 부산의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아주 좋은 땅이 있소. 거기에 민서 씨의 빵집을 엽시다. 내가 돕겠소. 민서 씨가 늘 품어왔던 그 꿈을 이뤄봅시다. 민서의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정말이세요,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물론이요. 내가 민서 씨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도 보내주겠소. 이건 민서 씨의 용기에 대한 나의 보답입니다. 아니, 박 회장이 말을 고쳤다. 민서 씨 같은 사람이 성공할 자격이 있는 거요.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다. 푸른바다 베이커리 1년이 지났다. 민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박 회장의 지원으로 그녀는 최고의 제과제빵 아카데미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들에서 실습하며 최고의 파티시에들을 만났다.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다. 크루아상은 버터가 녹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발효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하고. 민서의 눈은 이제 열정을 돋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녀는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메뉴 구성 고객 서비스까지 매장 운영에 대해서도 배웠다. 손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백화점에서의 짧은 경험이 뜻밖의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아름다운 부산의 바닷가,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주 산책하던 바로 그 길 위에 카페가 하나 생겼다. 푸른바다 베이커리 푸른바다 베이커리. 민서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아주 특별했다. 1층에는 넓은 테라스가 있었고 2층에는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통유리창이 있었다. 아침 햇살이 바다에 부서지며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정확히 그녀가 꿈꾸던 모습이었다. 개업일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최고의 제빵 도구들이 설치되었고 가장 신선한 재료들이 준비되었다. 박 회장이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민서야 할미는 우리 강아지가 너무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손녀 장하다.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개업일 아침 옷이 그녀는 첫 빵을 굽기 위해 일어났다. 향긋한 빵 냄새가 바닷바람에 섞여 퍼져나갔다. 내가 해냈어. 오전 9시각에 문을 열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섰다. 바로 박진우 회장이었다. 축하하네 김 사장.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아주 멋진 빵집이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민서가 고개를 숙였다. 아니, 김 사장의 노력 덕분이지. 박 회장은 창가 자리를 골라 앉았다. 민서가 직접 내린 커피와 뜨끈한 크루아상을 내왔다. 박 회장이 한 입 베어 물었다. 훌륭해. 아주 맛있어. 내가 먹어본 빵 중에 단연 최고일세. 민서의 가슴이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날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동네 주민들, 관광객들 모두가 가게의 분위기와 빵 맛에 감탄했다. 너무 예뻐요. 빵 맛이 정말 예술이네요. 분위기 최고다. 민서는 바빴지만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꿈이 현실이 되었다. 에필로그 반년이 흘러 푸른 바다는 부산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인스타그램과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부산 가면 꼭 들러야 할 곳. 여기 크루아상은 예술임. 민서는 더욱 열심히 일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다. 해풍 소금빵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케이크 등 또 1년이 흘러 푸른 바다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되었다. 주말이면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다. 민서는 직원을 더 고용했고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젊은이들은 그녀를 존경했다. 사장님, 저도 기술 배우고 싶어요.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민서는 기꺼이 그들을 가르쳤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나누고 싶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박 회장이 다시 가게를 찾았다. 이제 그는 단골 손님이었다. 여전히 그 창가 자리였다. 민서가 커피와 새로운 케이크를 내왔다. 오늘 밤 케이크를 새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회장님. 아주 좋아. 솜씨가 날로 느는군. 절대 멈추지 말게. 계속 배우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경치 참 좋구먼. 네, 제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풍경이에요. 민서 씨, 박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오? 네, 절대 잊을 수 없죠. 그때 난 생각했지. 민서 씨 같은 사람이야말로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인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오. 그건 명품 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거지.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민서 씨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꾼 거요. 나도 한 수 배웠지. 옳은 일을 하는 것. 때로는 그게 무척 어렵지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말이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앞으로도 늘 그렇게 살아가게. 박 회장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오. 네 회장님, 약속할게요. 그날 저녁 민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다. 우리 강아지 할미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할머니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할머니.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셔서. 민서는 생각했다. 만약 그날 백화점에서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더 큰 행복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말했다. 앞으로도 그 고운 마음씨 절대 잃지 말거라.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민서는 내일을 위해 가게를 정리하러 돌아갔다. 그녀는 계속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것이다. 푸른바다 베이커리는 단순한 빵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꿈과 희망을 함께 파는 곳이었다. 3년이 지났다. 박 회장은 여전히 가끔 들렀고 여전히 그 창가 자리에 앉아 빵과 커피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용기에서 비롯된 기적이었다.